전국에 계신 임용고시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4월이 되어가니 슬슬 교육학 강의도 다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교육학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안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육학 공부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기간 동안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1년 공부 커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교육학 1년 커리는요, 성균관대학교 사범대생 5명이서 같이 세웠던 전략이고, 이 전략대로 공부해서 5인 모두 교육학 고득점을 받아서 초수에 최종 합격을 했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교육학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 일단 쭉 들어보시길 바래요. 또 영상 마지막에는 교육학의 답답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담아 두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바쁘신 분들은 바로 더보기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교육학 1년 커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요, 교육학에 많은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차 100점이 전공 80점, 교육학 20점이죠. 사실 전공의 힘을 더 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전공의 힘을 더 실어서 전공에서 승부를 보고 남들이 교육학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때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육학 만점 받을 필요 없어요. 차라리 남들의 절반의 시간으로 18점 정도를 맞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교육학에서 부족한 그 2점 있죠? 그 2점을 전공에서 더 높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교육학을 20점 만점 받으려고 달려들면 커버해야 될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남들보다 절반의 시간을 써서 교육학에서는 18점 정도를 맞는다. 그리고 교육학 시간을 아껴서 전공의 시간을 더 투자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교육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1년 커리를 딱 말씀드릴게요. 따라오시면서 나는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 그래프가 1년 동안 변하는 교육학 실력 그래프인데요, 처음에는 실력이 없죠. 처음에는 교육학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조금씩 실력이 상승하고 막판에 실력이 쫙 올라서 점수가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이 실력 그래프에서 구간을 5단계로 나눠서 1년의 교육학 공부 계획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1단계 기본 개념 강의 듣기. 매 1월이 되면 교육학 기본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요, 강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강의가 70강에서 100강 정도 되거든요. 이 강의들을 5월달까지 쭉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외우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70강, 100강 다 듣고 6월에 다시 내용을 보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5월까지 기본 개념 강의 다 들을 때까지는 암기하면서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필기와 흔적을 잘 남겨주면서 강의를 듣자라는 전략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매 강의마다 필기에 집중하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사님께서 설명하면서 사용한 예시들이나 내 스스로 이해한 과정들과 내용들도 모두 연필로 필기를 해두었답니다. 어차피 지금 외워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꼭 매 강의마다 필기 잘 해두시고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5월이 지나가면 2단계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 2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 개념을 탄탄히 만드셔야 돼요. 5월까지 강의를 다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강의 필기본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이 필기본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교육학 단권화 정리를 시작하시면 돼요.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들과 교재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각 개념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세요. 또 내가 수강한 강사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의 내용을 취합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6월부터 7월 말, 8월 초까지 스터디원들이랑 모여서 각각의 개념들을 함께 이해했어요. 그리고 교육학 단권화를 같이 정리를 했죠. 스터디원들마다 다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본인 강사의 설명이랑 예시들을 공유를 하고 강사들마다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는지를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이 부분은 모든 강사가 안 다뤄줬다. 그러면 버리고, 이 부분은 모든 강사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다. 그럼 그건 무조건 살리고 하는 식으로 버릴 부분과 챙겨갈 부분을 정리하기도 했죠.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스터디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8월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교육학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탄탄하게 완성시키셔야 해요. 교육학 단권화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내용을 공유했다면 다른 강사들의 내용들도 여러분들 키워드 정리본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그럼 8월 전에는 전혀 외우지 않냐고요? 네, 맞아요. 8월 전까지는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개념마다 내용을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만 탄탄히 잘 해두신다면요, 외우는 건 8월부터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리 시간 들여서 교육학 키워드 막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중반부까지는요 탄탄하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중후반부에 가서 교육학 키워드들을 막 외우시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다, 내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6월 말 그쯤부터 키워드들을 외우기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8월이 다가오면요, 여러분들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8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하게 되는 시기예요. 일단 저희는 암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스터디원들이랑 또 모여서 각 개념들마다 어떤 키워드들을 외울지 교톤 정리를 한번 싹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특징으로 3가지는 어떤 키워드들을 외울 건지,
장점으로는 어떤 키워드들을 외울 건지, 각각의 개념마다 각 강사들이 정리해놓은 키워드들 중에 외우기 쉬운 내용들로 3가지씩 추렸답니다. 시험에서 보통 3가지 이내로 물어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마다 3가지의 키워드는 꼭 외워두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개념들마다 어떤 키워드를 암기할지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단권화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키워드 암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9월까지 교육학 키워드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10월부터는 마지막 4단계에 들어서는데요. 10월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매일 교육학을 복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앞서 만들어둔 이 단권화 노트가 매일 복습하고 테스트 보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 단권화 내용들 중에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내용들 있죠.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내용들만 모아서 테스트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왼쪽에는 개념을 적고 오른쪽에는 답을 적어서 이 테스트지를 매일매일 복습했답니다. 그렇게 10월부터 11월 시험 날까지 교육학 모든 과목들을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키워드들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복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0월부터는 키워드들을 매일마다 복습하느라 교육학 공부 시간이 매일 한 4시간 이상씩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전공 단권화 회독을 했고요. 이렇게 10월부터는 교육학 키워드들 복습하고 암기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공은 미리미리 10월쯤까지는 끝내두시기를 바래요. 저도 10월 말부터 전공은 계속 회독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5단계를 말씀드리면 바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8월부터 시중에는 수많은 교육학 모의고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실전 모의고사들은요, 너무 일찍 풀어볼 필요 없이 한 9월쯤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 암기도 안 된 채로 교육학 모의고사 풀어봐야 시간만 아까워요. 그래서 9월부터는 교육학 스터디원들과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푸시면 되고, 이때 2가지를 유의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답안 형식을 익히셔야 해요. 우리 9월까지는 계속 키워드만 암기했잖아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키워드가 답안에 잘 드러나도록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작성할지, 본론들의 문장들은 어떻게 작성할지, 결론은 어떻게 작성할지 등 유의해 가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2번째, 모의고사에 나오는 개념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시는 거예요. 시중 강사들의 모의고사들을 풀다 보면요, 이게 뭐야?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개념들이 진짜 많이 등장할 텐데요. 왜 그럴까요? 시중 강사님들은 모의고사에 최대한 여러 개념들을 담아야 그 해 문제를 적중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처음 보는 개념들도 많이 담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너무 많다고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개념들만 여러분 단권화에 추가해 주시고 정리해 두시고 같이 외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상한 모의고사들 막 풀지 마시고요. 권지수 강사님의 파이널 모의고사 40강짜리 있거든요. 그것만 푸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매년 문제 적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비싸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해 적중을 딱딱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서 살짝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기도 하네요. 자, 어떠셨나요? 생초수였던 저와 저희 성균관대학교 사법내생 5명이 1년 만에 교육학 교득점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교육학 전략이에요. 이 전략대로 모두 초수에 교육학 교득점을 맞으면서 합격을 했으니까요.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학은 20점이고 전공은 80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학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전공에 힘을 더 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신 마음에 여러 자료 이것저것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사님들의 자료랑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단권화를 만드셔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상한 자료들 막 사시다가는요, 더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만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크다면 큰 금액이고 작다면 작은 금액으로 교육학 정리본을 판매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는 시즌이니까 많은 인구생 분들께서 교육학 자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유료로 자료를 안내해 드리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기로 했답니다. 제 자료로 정보가 좀 부족한 임고생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유료로 판매하던 이 선생후비 교육학 정리본을 무료 이벤트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꼭 교육학 정리본을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과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이 없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이벤트로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면서 수많은 합격자들을 만들었던 검증된 자료니까요. 여러분들 꼭 소중하게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합격 자료나 각종 정보 없이 힘들게 공부하고 계신 임고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드디어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했어요. 앞으로 선생후비 임용고시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는 임용고시 관련 자료들과 합격 수기 등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시중의 학원들과 함께 각종 이벤트들도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선생후비 임용고시 네이버 카페 여기에 꼭 가입을 해두시기 바래요.
네이버에 치셔도 나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문득문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선생후비 카페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운영되다가 잠시 중지되었던 선생후비 동기부여 단톡방도 5월달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이에요. 제가 매일 밤마다 동기부여 글들을 올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슬슬 4월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나가실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방향 잘 점검하시고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